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번 시험 범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발전과 전력 수송, 물리 파트예요. 자, 732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을 X. 자, 전자기 유도,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들 알고 있죠. 코일과 자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그죠? 봅시다.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석을 천천히 움직일수록 세다. 아니죠.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석을 움직이는 속도에 비례하죠.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세지는 거겠지. 그래서 X. 코일 주위의 자석을 가만히 놓아도 코일에는 유도전류가 흐른다. 자, 이것도 X죠.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이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자석을 움직이니까 당연히 그 자석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이 변화하겠지. 코일 주변에. 그렇죠? 이게 이렇게 코일이 생겨 있다 하면 여기 주변에서 자석을 NS로 되어 있는 자석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 자석이 만드는 이런 자기장이 코일에 이만큼 들어와 있다가 다시 뒤로 빼면 다시 밖으로 나오다가 다시 앞으로 넣으면 이만큼 또 들어오고, 이렇게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앞으로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코일에 전기가 흐르는 걸 우리 전자기 유도라 하니까, 자석을 가만히 놓아두면 자기장은 코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그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는 거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가 되겠어요. 3번.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코일 내부의 자기장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형성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거를 이 3번 내용 자체를 렌츠의 법칙이란 말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렌츠의 법칙은 위에 나와 있는 3번 물음 그 전체가 그냥 렌츠의 법칙이에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코일이 있고 못생긴 코일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칩시다. 여기에 자석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자석에서 자기장은 어떤 방향이 있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이 있어요. 방향성이. 이 방향. 만약에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자기장이 코일에 들어올 거야. 그죠? 그럼 이렇게 코일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이쪽 부분 자기장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세기가 커진단 말이죠. 이 커지는 방향을 상쇄시키는 방향. 점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기장이 커진다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기장을 커지게 유도가 된다면 이 방향을 상쇄시키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점점 더 커지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점 더 커지면서 이 자기장의 변화, 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이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렌츠의 법칙이라고, 요런 현상에 의해서, 이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N극을 가까이 가져갈 때 이쪽 자석이 가까이 오는 쪽에는 N극이, 그리고 반대쪽에는 자연스럽게 S극이 유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쪽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기장이 유도가 된다면 유도된 자기장은 이런 방향일 거예요. 그죠? S극에서 N극 쪽으로 가서 다시 N극에서 나와서 뿅뿅뿅뿅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렇죠? 이 자석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N극에서 나온 자기력선은 이렇게 돌아서 S극에서 다시 N극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게 그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그린 이런 모양으로 자기력이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3번 저기 물음은 맞는 설명, 렌츠의 법칙.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아낼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되는 자기력, 유도되는 자기력의 방향을 알려주는 렌츠의 법칙이라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73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검육에 연결된 코일 주위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막대 자석을 나타낸 것이래요. 운동 방향은 지금 위와 아래 방향으로.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하면 코일의 위쪽이 어느 극이 되도록. 자, 금방 전에 우리가 했던 렌츠의 법칙 떠올려 봅시다. 자기장이 코일 주변에 입력이 될 때 그 자기장의 변화,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했죠. 그죠? 코일에 가까이 N극을 가져가게 된다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 코일에 외부 자기장에 영향을 미칠 거야. 그러면 자기장이 원래 없다가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멀리 떨어뜨려 놓았을 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그림이 되겠죠. NS, 이게 코일이고,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을 때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여기밖에 영향을 못 미치는데 이걸 가까이 가져갔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코일에 걸치게 되겠지, 이 자기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없다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이 지금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코일 입장에서는 아니 외부에서 나한테 미치는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는 게 없었는데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쪽으로 자기장이 생겨버렸네. 그러면 이 변화가 생겼잖아. 이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니까 유도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았다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될 것이고, 이렇게 자기장이 유도된다면 당연히 이쪽은 N극, 이쪽은 S극이 돼야겠죠. 그래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의 자기력이 그려질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방향,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는 이 파란색 화살표 방향을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일치시켜 보세요. 그렇다면 따봉 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지를 번쩍 드는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때 여러분 내 손가락이 자기 눈에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 내 손가락의 방향이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이 지금 다시 지워볼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 방향이 유도 전류의 유도된 자기력의 방향. 그 다음에 이걸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하고 오른손 엄지의 방향으로 하고 그대로 감아주면, 자연스럽게 감아주면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뿅뿅뿅뿅 따라가면 B에서 G를 거쳐서 A로 가겠네. 여기서 G는 갈바노미터라고 검유계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위쪽은 아까 말했죠. N극이 될 것이라고, 아래는 S.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면 N극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되고, 멀리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멀리 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되겠어요. N극이 원래 코일에 이렇게 자기장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 하지만 이 미치고 있는 것만으로는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야 되기 때문이야. 가만히 자석을 이렇게 놔둔다면 당연히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코일 주변에 형성이 되겠지만 얘는 그냥 시간이 지나도 세기가 똑같을 뿐이에요. 세기가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세기가 똑같다면 변화는 없는 것이잖아. 그렇죠? 하지만 이 자석을 멀리 떨어뜨려 본다면, 조금 더 멀리 표현을 하면, 멀리 떨어뜨려 본다면 미치는 자기장이 없어졌죠. 원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기력을 미치다가 여기 똑같이 그려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자기장을 미치다가 자기장이 이렇게 멀리 자석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점점 줄어들면서 없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이러한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니까 점점 외부 자기장이 줄어드는 그거를 상쇄시킨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줄어드는 만큼 처음엔 없다가 줄어드는 만큼 이렇게 유도 자기력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점점 줄어드는 거를 상쇄시킨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볼게. 이거 답은 동그라미 치고, 이때는 위에서 아래가 되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력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오른손 엄지의 방향으로 한다면 초록색을 오른손 엄지의 방향으로 하고 그대로 감아주세요. 그러면 내 몸 쪽에서 몸 바깥쪽으로 이렇게 감아지게, 내 손가락이 감아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앞에서 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지. 그럼 뒤로 우리 눈에는 지금 이 철심 뒤에 코일이 가 있으니까 안 보이지? 점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일로 나올 거고, 이렇게 쭉쭉쭉 가서 다시 일로 나올 거고, 이게 반복돼서 쭉쭉쭉 다시 나온 애는 다시 뒤로 들어가겠지. 그럼 쭉쭉쭉쭉쭉 가서 뒤로 들어간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A에서 G에서 B 이렇게 되겠네. 당연히 유도 자기력이 아래쪽 방향으로 유도가 되었으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래야 요로 흐르는 자기력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위쪽은 S극이 되네요, 지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확인한다면 N, 그 다음에 B에서 G에서 A,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A에서 G에서 B 이렇게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734번. 내부에는 매우 센 자석과 코일이 있대. 일단 자석과 코일이 있다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물건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자석이나 코일의 회전에 의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세 글자로 발전기라고 하죠. 넘어갑시다. 736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일정한 양의 전력을 표와 같이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어 공급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값을 구하시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 전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일정한 양의 전력이라 했으므로 전력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 물리 문제가 나오면 항상 먼저 값들을 대입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공식을 써야 할지 적어놓고 가는 게 좀 더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써야 될 공식은 전력을 구하는 공식 P는 V 곱하기 I, 그러니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이 식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일정한 양의 전력이라 했으니까 이 전력 값은 고정이란 얘기예요. 얘는 변하지 않고, 여기에서 만약에 전압을 변화시킨다면 그 얘기죠. 지금 전압을 높이거나 낮춰 공급할 때라니까 전압을 높여주게 된다면 이 전력값은 일정한데 지금 전압을 높였잖아. 그러니까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100은 뭐 100 곱하기 1이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순서를 바꿔서 1 곱하기 100이라 합시다. 1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100은 100 곱하기 1로도 나타낼 수 있어. 이게 볼트라 생각해보세요. 이게 I고 이게 P야. P는 지금 100으로 일정해. 근데 볼트가 1에서 100으로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100에서 1로 감소를 하게 되겠죠. 얘가 증가를 한다면 얘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 왜? P는 일정하니까 100으로. 그러죠? 그래서 전압을 높이게 된다면 전류는 자연스럽게 감소가 될 거예요. 요거를 지금 의미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우리가 써야 될 공식은 똑같은 전력인데 요거는 조금 다른 전력. 손실되는 전력이에요. 도선에서 이렇게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전기를 보내줘야겠지. 이 보내주는 도선에는 항상 어쩔 수 없이 저항이 존재하더라. 저항이. 이 저항 때문에 열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열에너지는 없던 데서 갑자기 뿅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도선을 따라 흐르는 전기에너지의 일부가 열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에너지 일부가. 이때 이 없어지는 일부, 요 일부를 보고 우리가 손실되는 전력, 손실 전력이라고 이 손실 전력을 구하는 값이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송전선을 흐르는 전류 그리고 그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구한 P는 VI 이 공식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I 대신에 V분의 P를 써주면 되겠지. V분의 P 제곱 곱하기 R. 그렇죠. 이때 P는 손실전력 P와 이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P0라고 써줍니다. 이 P0는 생산해서 송전해주는 그 전력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나는 분명히 P0를 여기서 보내주었지만 이 집에서 받는 전력은 P0보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일부 손실되었으니까. 이때 이 P0와 내가 받은 에너지는 P밭이라 합시다. 이 P밭 사이의 차, 이게 바로 P손실이 될 거예요. 그죠? 이 P손실을 구하는 공식이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이 두 공식을 모두 써야겠죠. 봅시다. 송전 전압이 3배로 증가한다 라는 얘기는 처음에 P0는 V0 곱하기 I0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송전 전압이 3배로 증가했대. 그렇다면 3 V0가 됐겠지. 이때 P0가 나오기 위해서는 I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3분의 1 I0가 돼야겠죠. 그럼 송전 전류는 3분의 1배가 됐겠네. 그렇죠? 이렇게 돼서 V0, I0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송전 전압을 2분의 1배 해줬을 때는 송전 전압 2분의 1배면 2분의 1 V0 하면 되겠네. 이때 P0가 나오기 위해서 일정한 양의 전력이라 했으니까 P0가 나오기 위해서는 2I0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렇다면 송전 전류는 2배가 되겠네요. 이게 송전 전류니까. 그죠? 그럼 손실 전력을 그때 구해봅시다. 손실 전력. P손실은 I 제곱 곱하기 R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구한 송전 전류 3분의 1배 되는 그 송전 전류를 넣어봅시다. 그렇죠? 같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3분의 1 I0 전체 제곱 곱하기 R이 될 거예요. 원래 여기 아무것도 안 해준 3배, 2분의 1배 안 해준 거에는 P손실은 그냥 I0 제곱 곱하기 R이었을 건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값이 9분의 1, 3분의 1 제곱은 9분의 1이죠. I0 곱하기 R이 되네요. 그렇다면 요거에 9분의 1배 해준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유는 9분의 1배. 그다음 밑에 것도 똑같이 구해봅시다. 손실 전력은 지금 송전 전류가 2배 증가했기 때문에 2I0를 넣어줘야겠죠. 제곱 곱하기 R. 그렇다면 4I0 제곱 곱하기 R. 그렇다면 요거에 곱하기 4를 해준 값이 되겠네요. 그럼 4. 그래서 전체적으로 답을 정리하자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은 3분의 1배, 니은은 여기 있죠. 9분의 1, 디귿은 2, 리을은 4.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다시 한번 이 공식들을 잊지 말고 시험 때도 충분히 적고 시작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길 바라요. 넘어갑시다. 737번 문제 풀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코일과 검유기를 연결하고 막대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대부분이 싸그리 다 옳은 것이고 한 개가 옳지 않다는 얘기네요. 봅시다.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검유기 바늘이 크게 움직인다. 그렇죠. 자석을 움직이는 속도를 크게 하면 유도 전류의 양이 커지게 되고 이 검유계의 바늘이
큰 폭으로 움직이겠죠. 2번, 자석을 가까이 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 이것도 당연한 말이죠. 이렇게 자석에는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이걸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력 선이란 걸 그려요. 좀 바퀴벌레 같네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그립시다. N극에서 나와가지고 뿅뿅뿅뿅뿅뿅 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그 자석 안에서는 S극에서 N극 쪽으로 가는 이런 자기력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자석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선을 한번 그어볼게. 이쪽 선과 지금 무지개선과 약간 그 무지개과 다른 약간 파란색 선, 이걸 비교해 보세요. 이 무지개색 선을 지나는 자기력선은 지금 하나, 뭐 둘, 셋, 넷, 다 한 6개 정도 되네. 하지만 위에 자석과 좀 더 가까운 선을 지난 자기력선은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한 12개 되지 않나요? 자석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선을 지난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지.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을 코일이라 생각해보면 여기에 코일을 놓았을 때나 여기에 코일을 놓았을 때 이 코일 주변을 지나는 자기력선은 증가하지 않나, 그 얘기예요. 자기장의 세기가 당연히 증가하겠지. 3번, 코일의 가문수가 많은 것으로 바꾸면 검유기의 바늘이 크게 움직인다. 자, 이때 그냥 코일의 가문수가 많은 것으로 바꾸면 이런 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자석을 움직이는 범위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코일의 가문수가 많은 것으로 바꾸면 이 코일의 길이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고 코일의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일정하게 놓고 이 자체, 이 안의 가문수를 증가시킨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저기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증가하게 됐다는 것은 자석을 같은 폭으로 움직일 때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는 코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자, 이걸 조금 더 시각적으로 나타내 봅시다.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을 밑으로 위로 움직이면서 이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한 이 정도라고 상정해 봅시다. 사실 자기장은 여기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자기장, 이 자석은 이 정도의 자기장을 만드는데 얘를 밑으로 내려서 이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면 이 노란색 선, 노란색 형광펜 칠한 것까지 자기장의 변화가 저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일을 듬성듬성 감았을 때 이렇게 감았을 때, 코일을 촘촘하게 감았을 때 같은 길이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같은 길인데 이 같은 길이 안에 좀 더 많은 코일을 감아서 촘촘하게 감았을 때를 비교해보면 지금 똑같은 노란색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쪽에도 똑같이 자석을 움직였다고 쳐보세요. 똑같은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왼쪽 그림, A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일이 하나, 둘, 셋, 3번 감긴 것이 이 자기장 변화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오른쪽 B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번 정도 감긴 코일이 영역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당연히 자기장의 변화, 이 변화를 받는 코일의 감긴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도전류 많이 흐르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가문수보다 길이가 일정할 때 이런 게 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문제는 깔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냥 가문수가 많은 것을 바꾸면 이 얘기는 이 코일의 높이는 일정하게 놓고 이 안에서 가문수를 증가시킨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증가할 테고 검유의 바늘이 크게 움직이겠지. 유도 전류량이 증가하니까. 자, 4번. 자석을 코일로부터 멀리하면 코일과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자, 자석을 코일로부터 멀리하면 이 N극을 멀리하게 되면 위에는 S극이 유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자석을 잡아 끄는, 밀어내는 게 아니고 끌어당기는
끌어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겠지. 답은 4번이네. 요거는 렌츠의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그냥 같이 볼까요? 이렇게 지금 N극을 멀리한다는 얘기지. 멀리하게 되면 지금 원래 코일에 영향을 미치던 이쪽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던 이런 자기력이 점점 감소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자기력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력이 생겨야 되니까 처음에 가만히 있을 때는 없다가 이렇게 이만큼 지금 감소했죠? 그렇다면 이만큼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미안해요.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만큼 감소했지 또 이쪽 방향으로 요만큼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만큼 아예 없어졌지. 그럼 이거 플러스해서 더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점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자기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점점 보강을 해주면 되겠지.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그려지는 유도되는 자기력은 이쪽 방향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돼야겠지.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안을 내부를 생각하지 않고 밖에서 봤을 때 N극을 멀리 떨어뜨리면 여기에 S극이 유도되는 거지. 그래서 마치 N극이 나 갈래 하고 가버린 다음에 S극이 가지마 일로 돌아와 끌어당기는 듯한. 그리고 반대로 N극이 가까워지면 여기에 반대로 N극이 유도가 되겠죠. 그럼 N극이 안녕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면 여기 코일 입장에서는 뭐야 니 오지마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지마 가지마라고도 저기 렌츠의 법칙에 의한 그 결과 자체를 오지마 가지마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어려운 친구는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은 반대이다. 그렇죠. N극을 가까이 할 때는 오른쪽이 N극, N극을 멀리 할 때는 오른쪽이 S극이 되니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이쪽이 됐다가 이쪽이 됐다가 할 거고 그럼 당연히 유도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갑시다. 738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자석의 N극을 코일 속에 넣을 때 발광 다이오드 A에 불이 켜졌대.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봅시다. N극을 가까이 하니까 코일이 아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가까이 하니까 A에 불이 켜졌대. 그런데 이 다이오드는 밑에 봅시다. 발광 다이오드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N극을 가까이 했을 때 A에 불이 켜졌다는 거는 뭐 이쪽에서 이쪽 방향이든 이쪽에서 이쪽 방향이든 그거는 알 바가 못 되지만은 여튼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A에만 불이 켜졌다는 얘기야. 그럼 B는 A에 불이 안 들어올 때 B에 들어오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해줘야 된다.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결과가 일어나겠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석의 극을 바꿔주거나 혹은 움직이는 방향을 바꿔주는 방식이 있겠어요. 그래서 A에 불이 켜질 때와 마찬가지인 전류 방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N극을 가까이 했었죠. 요거 그 다음에 S극을 멀리 해야 A에 불이 들어오겠지. 이와 반대로 N극을 멀리 하게 되면 B에 전류가 반대로 오면서 B에 불이 들어올 것이고 S극을 가까이 하게 돼도 마찬가지인 결과가 나오겠죠. 이도저도 아니게 자석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A에도 B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을 거야. 왜냐면 어느 방향으로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N이나 S나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게 되면 A도 B도 불이 들어오지 않을 거야.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요거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B에 불이 켜지는 경우만을 고려를 했으니까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묻혀서 고르면 되겠죠. 자석의 N극을 코일 속에서 뺄 때, 자 멀리 떨어뜨릴 때, 그렇죠? 자석의 S극을 코일 속에서 뺄 때, 아니네요. A에 불이 들어오네요. 땡. 자석의 S극을 코일 속에 넣을 때, 그렇네요. 코일 주위에서 자석이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유도 전류가 안 흐르면 A도 B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지.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 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